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결사의 김규범입니다. 오늘 동네 결사에서는 우리 지역의 화두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탈까 말까 하긴. 솔직히 많이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이제 필요할 때만 잠깐 이용합니다. 2호선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호선 생긴다면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자세히 들어본지는 못했는데 문제가 약간 그 논란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하고 시의원들은 도장 찍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들은 퇴직이면 그만이지만 나머지 수요예치에서 잘못된 계산으로 세금이 추가가 되면 우리가 다 시민들이 부담 가는 거죠. 지금 광주시 재정 예산이 한계가 있거든요. 광주에 대단한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는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기간에 무슨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결국 이제 토목 건설비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다른 시민의 이제 복지 혹은 환경 그리고 인권과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차, 무인자동차 이것이 이제 돌아다니면은 그 형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차가 다닐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광주 시내 모든 차가 열차 객차처럼 된다는 거예요. 차 간격 유지되고 자기들끼리 끼어들 때 자기들이 해가면서 벌려주고 쫙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하철이 지상으로 와 있는 거야. 완벽하게 교통 혼잡은 존재치를 않아요. 신호등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교통시대가 이제 눈앞에 도래했는데 불을 팠다고요? 우리 전통시장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접근성 있게 해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희망적인 기대를 지금 갖고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들이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외부로도 홍보할 수 있는 그 효과,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힘을 외부로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이라든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기능성 있는 어떤 교통대중수단을 통해서 빨리 확장성 있게 이렇게 시민들과 국민들께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네. 당연히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정치화되는 과정의 어떤 방식이 이제 공정하고 정당한가를 봐야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시장은 이제 도시철도 공론화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대다수의 후보들은 이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계속 거론을 하면 시장에게 불리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야말로 대단히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좀 교통 아니면 지하철에도 들어간다, 교통 티켓 탄다면 좀 진정하게 좀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불편한 사람들, 교통 소외 계층들, 뭐 어떠한 환경 속에서 불편한 사람들한테 다 들어보고 모멘트를 잡아야 아 이게 최적이다. 이란 이안 삼안 사안 해가지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일부 소수의 이해 당사자들과 기득권 속의 의견들만 들어서 거의 결정하는 구조가 돼 있다. 행정이. 네, 광주 지하철 2호선 착공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 시장이 임기 내 착공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광주 지하철 2호선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2호선 착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광주 지하철 2호선 뭐 어느 부분까지 지금 좀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광주 지하철 2호선은 2023년에 1차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뭐 고무바퀴를 단 최초의 지하철이 될 예정이고요. 또 무인 운행이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차체 디자인은 무등산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색상은 파란색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하철 2호선의 연장은 총 41.9km이고요. 네. 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 백운 광장을 거쳐서 첨단, 그리고 수안지구, 그리고 진월, 효천역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의 구간 그리고 뭐 차량, 뭐 완공 시점까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나왔는데요. 그런데 현재 논란의 요점은 언제 착공하냐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논란의 요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착공 시기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네. 이 졸속 행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수요 조사 자체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적자가 100% 예상이 된다는 네.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현 광주시장이 임기 내에 이 광주 지하철 2호선을 착공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이 미뤄진 상황에서 네. 갑자기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광주시가 졸속 행정으로 절차를 처리하려는 그런 태도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현재 그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네. 이 지하철 건설 사업을 좀 착공 시기 자체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 평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네. 구간을 좀 쪼갠 뒤에 네. 소위 1단계 착공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것은 뭐 시청,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 광주역 여기까지 이르는 1단계 구간 중에 도로 폭이 조금 협소해서 다른 것보다 공사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구간부터 네네. 착공을 하는 뭐 그런 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4.5km에 달했던 착공 구간이 네. 지난해 갑자기 2.89km로 축소가 되었고요. 네. 이 4km 이상이면 5, 6개월 정도 걸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 피하게 되었다는 이제 네. 편법적인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반발도 있게 되는데요. 광주시는 이 반발을 좀 고려를 해서 네네.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임기 내 착공 자체는 포기를 하고 간이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 지하철 2호선 착공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수요 조사가 과거인 5년 전에 뭐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수요 조사가 맞는지 여부도 조금 네. 문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지하철 2호선이 무사히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1호선 그 지하철의 이용률이나 운영 네. 비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100%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우선 환경 영향 평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고 또 축소를 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지하철 2호선의 착공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환경 영향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단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네. 이런 지하철 2호선 공사처럼 네. 대규모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이 시행이 이제 환경 영향에 미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를 네. 하게 되는데요. 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뭐 자연 환경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뭐 다른 그 생활 환경적인 부분들, 네. 뭐 그런 부분들의 영향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런 조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보전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만 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그 공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생략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끼칠 수가 있고 또 이걸 생략하고서 공사 기간을 어떻게 감내해서 진행이 네.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사가 종료된 뒤 그 뒤에도 오랫동안 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훼손된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네. 뭐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이 시민단체의 그 반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뭐 광주시가 일단 간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뭐 거치겠다는 고는 했지만 가장 그 시민단체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지하철 2호선 문제는 굉장히 광주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그런 것들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광주 지역의 이런 시민단체들은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2호선 착공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 논란에 대해서 광주대 은우근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에서 1단계 공사 구간 약 17km를 전부 그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쪼개기 그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89km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 이제 3월 27일 날 공청회를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다시 이건 시민을 속인 거라고 봐요.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속였는지 아니면 이제 실수로 속였는지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이건 아직 조사는 안 됐죠. 그리고 물론 책임자 문책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져야 될 그런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는 지하철 2호선 뭐 건설과 관련해서 좀 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한 이런 공청회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공청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몇 번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뭐 당사자들 불러서 네. 이제 의견을 뭐 듣는 뭐 공개 회의 같은 건데요. 몇 년 전에도 뭐 지하철 2호선에 대한 TV 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네. 뭐 이런 공청회 일정을 잡자 뭐 이런 네.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TV 토론 자체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네. 공청회 자체도 좀 미뤄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네. 결국 이 공청회라는 이름으로는 뭐 제대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네. 간담회를 열었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근데 좀 간담회란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지 실상 의미 있는 내용의 공청회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광주시가 이번 기회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좀 다른 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 단체죠. 변원석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조가 됐든 3조 됐든 간에 뭐 다음 일정이 됐든 간에 사업비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 금액을 진행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공평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해주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행정에서는 추진하기 위한 자기 쪽에 유리한 데이터베이스만 늘 언론에 공개하거나 불리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언론들도 그걸 시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받아쓰고 비판과 분석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론들과 언론 속에서 시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내 집 앞에 지나가는 지하철이 있다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또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런 입장 차이를 좀 이 간격을 좁히는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론화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서로의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찬성 입장에서 뭐 기득권 목소리가 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개인들의 이익에 뭐 어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판이 일어나는 부분들이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현재 좀 추진을 해보고 뭐 해 나가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두 입장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이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필요성이라든가 뭐 언론적인 이런 부분부터 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네. 지하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은 네. 그 필요성 자체,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 네.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하철 2호선이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들과 그리고 지하철이 완공이 되었을 때 네.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라든지 또 실제 이용률이나 운영을 통한 뭐 적자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차분하게 좀 더 네. 이거 비교 형량을 해보아서 어느 쪽이 좀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미루고 네. 좀 더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네, 네, 뭐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찬성에 대한 입장이지만 또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도 뭐 존중하면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가자 뭐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지하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대중교통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들 생각하시기에는 바로 내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뭐 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역세권이라는 말이 네. 괜히 있는 것이 아니듯이 아무래도 지하철 자체는 뭐 혼잡한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대에 이용하게 네.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고 또 뭐 교통체증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네.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 집 앞에 지하철역이 있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1, 2호선을 다 합하더라도 네. 광주 시민의 12%에 그친다라는 뭐 예측 결과가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결국 광주 시민의 12%의 그 이용을 위해서 다수인 나머지 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네. 뭐 환경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비판 때문에 마냥 네. 찬성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냉정하게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봐주기를 부탁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 반면에 지금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전부터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현재까지 지하철 2호선 자체에 대한 그 시민들의 관심 자체는 네. 기대에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네.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에만 미쳐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진척 상황에 있고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라면 그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조금 더 그 상황 자체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자신들이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인식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단순히 뭐 선거 기간이라든지 이런 때에만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민들에게 다른 홍보 수단을 통해서라도 네네. 조금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뭐 기회를 좀 마련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얘기가 되었던 것처럼 공청회 자리라든지 또는 뭐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간담회일 경우에도 뭐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무인 운행이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 네네.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무인 운행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먼저 개통이 됐던 적이 네.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여러 문제를 좀 발생시키면서 결국에는 다시 1인 운행 체제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과거에 한번 운행을 했고 시행을 했는데 실패한 사례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교통 약자들의 뭐 승하차 문제라든지 뭐 사고 발생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개선의 여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얘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결국은 각계각층의 이런 의견과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또 충분히 좀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 자체도 사실은 지하철 2호선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것, 그건 네. 뭐 언제 착공되는지, 아니면 뭐 진짜로 이게 완공은 되는지, 광주에 지하철이 이제 1호선, 2호선이 생긴다, 뭐 이런 여부에만 관심을 두지, 사실상 실상 자세한 내역이나 네. 뭐 문제점들,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나 이런 좀 더 관심을 원래 보여왔던 그런 시민들만 좀 관심을 보이는 그런 경향도 조금 네네.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들도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광주시에 자신의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서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시려는 뭐 그런 움직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도시철도 2호선은 이미 실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늦어져도 연말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찬반 다툼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득바득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이 장학금 한 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꿈속에서나 가능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공부하려고 알바하고 부모님께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